7장 되겠습니다. 7장은 반복구조, 반복구조, 포먼입니다. 7장은 반복구조의 포먼, 그리고 8장에서는 화일문입니다. 두 명령 모두 반복을 하는 도와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9장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이중으로 반복하는 구조. 그렇게 해서 책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포문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포문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1에서 10까지를 더해보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를 구해보자. 두 수사의 합을 할까, 그리고 개수 몇 개이냐,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스위치 변수,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문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1에서 10까지 합을 더해보자. 답은 55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을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에 보게 되면은 1항, 이것을 1항이라 합니다. 첫 번째 있다고 1항, 2항, 3항. 그래서 이 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항에서 각 플러스 1 하면은 다음 항이 된다.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은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7에서 8로 가려면은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 때마다 더하기 1을 하면 된다.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으므로 반복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은 반복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찾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암산하는 방법. 이것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러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자료를 잘 살펴보게 되면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항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을 더하면은 11이 됩니다. 그리고 2하고 그 다음에 있는 항을 더해보게 되면은 역시 11이 됩니다. 내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5하고 6하고 더하면은 이것이 11 됩니다. 그러면은 1하고 이렇게 10하고 더하면 11인데 11이라는 이러한 것이 몇 개냐? 10개이므로 짝을 만들었으므로 10개를 나누기 하면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5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것을 접하는 학생들은 아주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머리말에서 이야기하는 기초 수학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컴퓨터에서 이것을 계산해야 되므로 반복 포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느냐. 형식은 포에 갈로를 이렇게 삽니다. 갈로. 그리고 변수 이꼴, 변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값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강값, 정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있는 프로그램 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식만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i입니다. 초기의 값은 여기서 1입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i는 이 변수에 대한 조건식입니다. 10보다 하면은 적거나 같거나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은 다음에 있는 2번 문장을 실행한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i++ 더하기가 요리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i는 i 더하기 1을 더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정강값이 이렇게 해서 정수
실수도 가능하고 실수, 소점 있는 숫자 0.1씩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이것이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나중에 실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형식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문의 반복은 어떻게 반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쪽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초기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수의 초기 값이 지금 현재 i는 1입니다. 조건식을 만족하면은 만족했습니다. 실행문을 실행한다. 이 실행문을 실행합니다. 실행문 실행한다. 실행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실행하는데 실행한 후에 실행이 되고 난 다음 변수를 여기 있는 i라는 변수를 정강값으로 더하기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계산한 후에 계산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조건식을 만족하면은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은 또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정강값을 또다시 이렇게 해서 정감하고 난 다음 여기 조건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을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 처리를 하는 경우 우리가 포문을 아주 많이 쓰고 8장에 있는 파일문 두 개 다 아주 많이 쓰는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컴퓨터에서 반복이 없다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1에서 10까지 다 하는 정수의 합을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은 i++ 있습니다. i++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i를 이렇게 해서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i++1 여기다가 i는 i+1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i++ 하면은 입력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j-에다가 마이너스 하면은 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가 지금 이렇게 해서 3입니다. 3. 근데 i++ 하게 되면은 요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면은 4가 됩니다. 요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 i는 4가 됩니다. 그러면은 j-는 3에서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2가 되겠습니다. 2가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정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이쪽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정감 연산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숙달되면은 입력에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숙달되면은 처음 보면은 생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i++는 i는 i+1이다.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을 증가되어 있는 생략되어 있는 상태다. 순서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반복문에 i는 1,10 그리고 아래에는 i는 10,1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플러스 1 해줘야 되지 않느냐. 1에서 10까지 가는데 플러스 1씩 증가시킨다. 그런 뜻인데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략을 하는 것이 순서도의 습관입니다. 마이너스 할 경우에는 이걸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장은 i 꼴, 10 하게 되면은 10번 반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합을 구하는 경우 sum 1은 0, sum 2는 0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우리가 왕왕 잊어버리는 수가 가끔 전문가인 경우도 이러한 초기치를 0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는 경우 초기치의 값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순서도에서 보게 되면은 1부터 증가하면서 sum 1에 합하고
감소하면서 10부터 1까지 감소하면서 더하는 그래서 섬 2, 결국은 섬 1과 섬 2가 결과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인티저 ij를 선언하고 합 초기치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는 i는 3, j는 3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문장 대신에 이 문장을 이렇게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그리고 이 값을 출력해 본다. 출력해 보니까 여기에 4가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우리가 처음 나오는 반복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위에 한 줄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i는 1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서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더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10부터 1까지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해가지고 1까지 하니까 결국은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55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있을 때 반복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들을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프로그램은 이 문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10까지 섬 1은 더하기 i를 더하라. 초기에 요 값은 0입니다. 0에다가 1을 더하라. 한 바퀴 돌아오면은 2를 더하라. 3을 더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도가 있는 경우 시연에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서도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 문장에는 괄호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i는 1 그리고 10보다 작으면은 i를 1 증가시켜 주라. 그리고 i를 더하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10부터 그리고 1까지 감소해라. 그래서 i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i를 계속해 더해주라. 그리고 난 다음 섬 1과 섬 2를 출력해보자. 그러면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에는 반복문을 이러한 형태로 여러 번 여러분이 훈련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러한 순서도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의 약수를 구해보자. 10의 약수. 약수라는 것은 어떤 수로 나눠지면 그것이 약수입니다. 약수는 10의 약수는 이렇게 해서 1, 2로 나눠지고 5로 나눠지고 10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약수는 1과 10을 포함합니다. 가끔 약수하면은 우리는 2, 5만 생각할 수 있는데 1과 10을 포함한다. 그래서 4개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약수는 임의의 수 n, 여기서 만약에 n 하게 되면은 여기 10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과 자기 자신의 수 10을 포함하고 어떤 수로 나누어지는 수를 의미한다. 6이라는 것은 2하고 3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1과 6을 포함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럼 이것이 나누어지는가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n이 여기서 만약에 10이라고 생각한다면은 10, 만약에 i가 2 같으면은 나머지가 0이 되므로 그것은 약수다. 근데 10을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4는 약수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n이 10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i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약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i는 1부터 여기 n 하게 되면은 요 10이 되겠습니다. n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n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위에 있는 초기치를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바랍니다. 1,10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여기 n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수니까 10입니다. 10을 i로 나누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판단문 이렇게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는 화살표는 결국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판단문 그리고 실행문 if 문장이 됩니다. if else 문장이 아니고 if 문장이 되겠습니다. if 문장. 그래서 요 10을 여기 정해 놓고 i를 여기다가 1의 약분과 나머지 0입니다. 1을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i가 2가 됩니다.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면은 2를 출력합니다. 그러면은 i가 3이 되었습니다. 요것이 3이 되었습니다. 10을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순서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3을 출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반복 구조가 나오는 경우 여기 변수 i가 있으면은 앞으로 i가 이래 있으면은 이 내부에 i가 적용이 어디에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기 바랍니다. 여기 i의 적용 위치 그러면은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도 있다. 앞으로 여러 번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있으면은 여기도 변수 써보는 거구나. 여기도 변수. 여기 변수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 횟수를 찾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n은 10인데 이쪽에 있는 문장이 반복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고 이쪽에 있는 이 내용이 if 문장이 되겠습니다. if n percentage i가 만약에 0이면은 관계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하라. 그리고 한 줄 띄워라. 마지막에 한 줄 띄워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1, 2, 5, 10.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행할 때는 실행한 뒤에 다시 6으로 변경해서 앞에 설명을 했는 1, 2, 3, 6이 출력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 보면 되겠습니다.